안녕하십니까. 토뉴부 토요뉴스 브리핑의 강성권입니다. 저희 토뉴부는 경기도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그리고 경기도와 전국이 연계되는 아이템,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등을 다루고 집중 분석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토뉴부는 12년간 이 경기도에서 인터넷 언론으로 기반을 구축한 저희 미타 TV 뉴스가 지난 가을부터 기획한 야심찬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저없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젊은 피 도의원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황대호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육기획위원이시면서 이계위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호동 의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세요. 서로 친하십니까? 아니면 견제하시는 거? 황 의원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우선 저 황대 의원님은 지금 30대이신데 재선이세요. 네, 비결이 뭡니까? 아무래도 그냥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주민 주권 보고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또 네. 그 진심이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과제이고 또 비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그 경기도 기자단이 선정한 우수 의정 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더 초심 잃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이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네. 제발 민생 좀 살펴라. 아, 그런 아마 채찍질 아닌가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니부 첫 출연이신데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이런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토론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독자 또 우리 도민 여러분 자주 출연해서 네. 이런 첨예한 도민의 현안 또 민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도민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동 의원님은 현직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토니부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11대 이제 초선이신데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도의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방의원을 제가 원내에 진입하기 전에 바깥에서 봤을 때랑 네.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활동도 있기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식이 되겠습니다. 인터뷰원 박미숙 의원이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도의회 개방형 사무처장, 이게 저희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임명이 불발됐다는 소식 엿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국민의힘 소식이니까 이 의원님, 지난주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여야정 협의체 오랜만에 이제 달성되고 이제 정말 도와 의회가 잘 협치하나 보다 했더니 대표위원이 직무 정지. 이게 뭡니까? 일단 이제 뭐 방금 짚어주셨으니까 정확하게는 자격정지는 아니고 직무집행이 그 가처분에서 정지된 네. 상태인 것이고 그 본안 소송이 아마 곧 이어질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 본안 판결이 확정 시까지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런 결정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태고 물론 이제 지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지만 이제 직무를 누가 대행을 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끄럽더라고요. 예, 정리가 네. 좀 덜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 사실 직무집행의 정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이렇게 사법이 관여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그 당원 당규 외에 지방조직 운영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교섭 도의회 내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직이에 네. 이 부분이 쟁점이 있었는데 규정의 불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 규정이 없었던 것이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법이 관여하지 않고 음. 그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어떤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단체법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소집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그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자신이 지금 직무 대행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갈리고 있는데 유이동 국민의힘 대표 국회 국민의힘 위원장이 허원 위원장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정당 보세요? 위원장님이 네. 누구 편이라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네.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결국 이 당 내에서 네. 적극적인 어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도의회 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네. 영역을 사법 영역으로 결국은 가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법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의 취지 자체는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이지 그 대표위원의 지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위원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예. 그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곽 대표위원이 그 초선이 60명이나 되는데 여기 의견을 안 묻고 재선 의원 15분 이상으로 추대를 받았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재선 다선 의원님들께서 아마 15분 계실 겁니다. 그 15분 의원님들이 어떤 저희가 이제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가 되니까 임기 개시 전에는 당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당선인 신분일 때 그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 결국은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그리고 대표위원 후보를 내부적으로 추대 형식을 빌려가지고 추대를 해서 이후에 이제 뭐 추인받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거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껏 그 재래 방법을 쓴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뭐 규정이 있었다면 그걸 따라했어야 되겠지만은 네.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빌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사후적으로 회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될 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군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문제 시발점은 아, 그때였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저번 주에 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우리 오찬 회동까지 하면서 화해 네. 무드가 물꼬를 텄었고요. 네. 그날 서로 양쪽 건배사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신년에 떡국 회동을 하자. 그렇게 정말 정겹게 말씀하시면서 네. 회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말 도민을 바라보는 그런 모드가 됐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 말씀처럼 네.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근데 어떤 사법부에서 우리 네. 그 정당의 권한을 쟁의를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이게 국민의힘 외람되지만 중앙당과 지금 계속 같은 지금 비슷한 일들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고 네. 있고 이제는 유이동 경기도당 국민의힘 위원장님과 또 현 대표단의 네. 또 법적쟁이 여부도 그렇죠. 지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어떤 단체에 대한 요구를 떠나서 1,400만 도민의 피해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15일이고 내일 이제 우리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57조 예산 지금 심의 본회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논평을 당연히 뭐 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보지만 네. 상당히 좀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봉합이 돼서 네. 지금 그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개편된 예산들이 지금 활발하게 예산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림 없이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껏 합의한 건 유지되나요? 만약 인사청문이라든지 예정 협의체 발족이라든지 이제껏 합의된 거는 존중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법적 영역보다는 우리 네. 변호사 출신인 이호동 의원님도 참 당혹스러우실 것이 이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 지금 맞느냐라는 권한쟁의를 했을 텐데 당원 당규냐
아니면 법정 판례냐? 아. 이건 당원 당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서로 간의 입장은 맞는 건데 이건 사실 정당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사법부의 올바른 태도인데 네. 이 판결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이게 본 예산 지금 네. 하기 전주 금요일 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현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루어졌던 거 인사청문회나 그런 기조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흔들림 없이 간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어떠세요? 이번에 그 자격정지 당한 거와 별개로 그 의회 발족할 때 78대 78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의장 선출이 그 핵심 현안이었는데 이때 그 미숙하게 처리했다 대표위원이. 그때부터 이 불씨가 더 커졌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시발점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재선 3선 의원의 간담회가 형식적인 절차의 하자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갈등을 누적시키고 이 봉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당연히 대표위원 측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이른 것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장의 선출의 실패를 놓고 그 부분이 책임의 존부, 책임의 귀속 여부를 따지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또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아무쪼록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더 능력 있고 성실하고 이런 분이 대표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국 직무 집행이 정지이기 때문에 대표의 지위 자체는 저는 유지가 된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건이냐 거리냐 이건 아직까지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는 사고로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의회 개방형 사무총장 임명이 무산되는데 이것이 이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더 그 도의 인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던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염정현 도의회 의장이 자기 측근을 사무처장으로 심기 위해서 이거를 밀어붙이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 의회 인사권 독립은요. 우리 여야 없이 모든 지방 의회에서 부르짖었던 15년 동안 부르짖었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특별시회 같은 경우에 모든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이 개방형입니다.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인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저는 개방형 그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직 전환은 당연한 인사권 독립을 가는데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후반기에 만약에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하면 의장 측근, 국민의힘 의장님 측근 넣는다고 또 반대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승계능입니다. 서로 간에 지방의회를 이끌 만한 그런 적임자,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떤 경직되고 아니 공무원에 기속된 공무원이 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죠.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그 기관의 수장이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도민이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몇 분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의 본연의 기능은 개방형 처장으로 와서 정말 날선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견제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도의회 사무처장이 담당관 전문위원 합해서 한 320명을 권한하더라고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닌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되게 되면서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귀속이 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임명권 자체는 독립이 안 된 것, 그 부분을 맞춰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측근 인사를 기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게 무섭다고 해서 이 길을 피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열차게 견제를 하는 방식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런 어떤 의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 당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의회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달리 의장이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적을 유지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그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당적을 이탈을 임시라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내실화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현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도 인사가 내년 1월에서 더 미뤄질 것 같다. 지금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의장님 당직은 저는 당연히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장님도 당직에서는 탈당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나 지금 이 개방형 사무처장이 지금 공고가 지연되는 것과 연계성을 갖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심의도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의회 운영위에서 그 의회 운영위에는 양당 대표단도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뽑는 구성이나 어떤 그걸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청렴하고 중립된 인사를 뽑을 수 있게 우리가 어찌됐든 임명권이라지만 인사권이라는 의장이 그걸 추천하면 우리가 그 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견제 감시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이지 법에서 규명한 것을 갖고 정무적인 어떤 정략적인 이유로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의 모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격정지 그리고 도의회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 불발 이 소식은 여기서 접겠습니다.